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거품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모든 부분이 다 거품이다. 제가 거품을 엄청 이야기했는데 안 믿죠? 근데 요즘 제가 이야기한 내용을 폴 크루그만이나 이런 사람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말을 하고, 또 이번에는 제가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에 너무 거품이 많이 끼어서 다 터질 수 있다, 이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가상화폐, 주식, 부동산 순서로 터진다. 그런데 이번에 2008년 금융위기를 예언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입니다. 2013년에 로버트 실러, 미국 예일대 교수. 이 사람 행동 경제학 이런 걸로 책을 많이 썼지요.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에 거품이 잔뜩 끼어 있고 이렇게 높은 가격이 있었던 적이 없다. 자, 이 사람은, 실러 교수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를 예언한 행동 경제학 분야의 석학입니다. 인간의 사고와 행동이 합리적이면요, 절대로 경제적 문제가 안 터지지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항상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 투자자들 사이에서 미국 서부 개척 시대의 반응이 보인다라고 실러 교수는 자산 거품이 걱정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100년이 넘는 내 데이터를 봐도 실제로 주택 가격이 이렇게 높게 책정된 적이 없었다. 이건 중앙은행의 정책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사회적인 사회학적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주택 동향 지수, 가격 동향 지수를 만드는 케이스 실러 지수를 고안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집값 지수를 만드는 사람이 아무리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뒤져봐도 지금과 같은 높은 집값이 있었던 적이 없었다면서 최근 가격 급등은 시장이나 돈의 흐름의 문제라기보다는 비합리적인 판단 때문이다. 투자자들의 비합리적 판단 때문이다. 돈을 많이 풀었다고 이렇게 지금 유동성으로 이렇게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비이성적인 투기 심리가 거품을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의 상황은 미국에서 집값 하락이 시작되기 2년 전인 2003년을 연상시킨다. 그래서 2005년부터 집이 하락하다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면서 급락을 시작해서 2008년 금융위기 때 바닥을 쳤다. 그러니까 실러 교수 말대로라면 2005년부터 터진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지금 주택 중간 가격이 3억 8,56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9% 급등했고, 99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고, 집을 사려는 수요에 비해 매물이 부족해 전액 현금을 주고 사는 것이 4분의 1 정도 되는데, 팬데믹 여파로 재택수업, 재택근무가 늘면서 좋은 집을 살라고 앞다투어 지금 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실러 교수는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매우 인상적인 기술이지만 가치가 근원이 모호하기 때문에 거품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실러 교수가 집값이 100년 새 최고고 좀 더 오를 거다. 그러다가 팍 터질 거다. 군중 심리가 매우 비이성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역대급 버블 거품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군중의 심리가 이 투기에 매우 거칠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가상자산은 완전히 심리시장이다. 그래서 이 궁극적 가치가 모호해서 현실이 아닌 어떻게 이야기하냐에 좌우된, 그러면서 최근 몇 주 사이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아 말하고, 집값은 100년 내의 최고치인데 과거에 이럴 때도 어느 시점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한 2년쯤 있다가 터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러 교수는 전념성이 강한 이야기, 즉 사람들의 내러티브, 그러니까 말을 가지고 이 바이럴, 입으로 전파된 입소문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주식의 열풍과 폭락, 부동산의 버블과 폭락, 대공황 등 경제 사건이 여기에 다 영향을 받아서 내러티브 경제학이나 즉 입소문 경제학이라는 걸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상승도 사회 심리학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이야기의 형식을 띈 아이디어가 점념되면서 번져가고 있고 주가 상승의 심리학, 군중 심리가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결국 장기 투자 자산 가격을 끌어내릴 거다라고 말을 하며 심리에 영향을 받는 시장에 기술적으로 운운을 하면서 가상화폐가 사람을 현혹시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은행들이요 고위험 코인 거래 사이트에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래서 은행들이 고위험 코인을 상장한 거래 사이트에 지금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정부의 이 간접적인 압력을 받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증 절차 없는 무분별한 상장에 대해서 데미지를 주겠다는데 어차피 지금 이것은 무너져 가는 부분에 일종의 기름을 끼얹는 걸 겁니다. 실드 교수가 100년간의 이 자료를 뒤져봐도 지금같이 집값이 높았던 적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집값에 대해서는 이거는 나는 모르겠다 이러겠지만 한국의 집값은 미국보다 훨씬 더 올라가고 있어요. 한국의 집값은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이제 11억이 넘었습니다. 1년 전보다 17.7%가 올랐어요. 한국에도 지금 미국보다 더 심한 거품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바이든 표 금리 상승이 온다. 저보고 어떤 사람이 당신은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높댔는데 왜 인플레이션이냐 물었어요. 저를 까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시비를 거는 거겠죠. 경제적 용인으로 보면 디플레이션이 100%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인위적으로 돈을 풀고 군중의 심리를 자극해서 지금 집값 그리고 주식 그 다음에 코인 등을 올리니까 인플레 심리가 상승되면서 돈 풀기와 맞물려서 지금 인플레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요. 그런데 물리적 토대는 디플레이션입니다. 그런데 심리적이고 인위적 토대가 인플레이션인데 지금 인플레이션의 힘이 더 강해서 불황하에 디플레이션 하에서 물가가 올라가는 일종의 조건은 디플레이션인데 물가가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금리를 올려서 지금 이 현상을 잡으려고 할 건데 그것이 굉장히 큰 사회적 충격을 경제 분야에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를 믿지 마라.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고 짐 로저스가 24일 화상 인터뷰를 하면서 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정부를 믿지 마라는 속에서 금리 인상은 없다라는 말을 믿지 마라는 거죠.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할 거다.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일시적일 거라고 하는데 이 일시적인 금리 인상이 그야말로 큰 데미지를 주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지금 이런 짓을 한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은 짧고 강하게 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세계적으로 빈집이 흔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왜? 인구가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빈집이 세계적으로 늘어나는데 한쪽에서는 좋은 주택들 가격이 폭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아침에 보면 빚더미에 짓눌린 2030의 부채 비율이 24%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2030의 부채 비율이 이렇게 급증을 했고요. 중국이 코인 때리는 이유가 디지털 위안화를 하기 위해서 또 채굴에 중국의 전기가 너무 낭비되어서 돈 세탁에 악용되어서 못하게 하니까 채굴 업체가 지금 속속 중단하고 있다고 하고 이란에 지금 정전 사태가 크게 났는데 비트코인 채굴이 원인이라는 겁니다. 채굴 때문에 전력 수요가 늘어서 정전 사태가 났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외식업 매출이 18.7%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 매출이 18.7% 떨어졌고 소상공인이 21.4조 손실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급 적용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더불어 거수기당 대선 주자들 입에서 나오고 7에서 8조를 보상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학생 넷 중에 한 명이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남성과 대학 4학년생이 제일 많고 알바 천국이 175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니까 참 문제는 문제입니다. 대학생들 남성 34, 여성 14로 하고 4학년생이 그 중에 31%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평균 141만 원을 하고 알바로 마련했다는 게 66%고 부작용 1위가 감정 기복이 세지고 일상생활 집중력이 어려워지고 생활 패턴 유지가 안 되고 중독 증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지금 암호화폐가 고점 대비 반토막이다, 잔치가 끝났다, 조정이다, 뭐 별 헛소리들을 하는데요. 암호화폐는 끝났다라고 저는 단언을 합니다. 두고 보세요. 자, 불황이 오게 되면요, 이 포트2 트럭이 늘어나고요, 또 보험 영업 여자 사원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직장에 취업이 안 되니까 보험하는 쪽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보험업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보험회사마다 보험 영업 여자 사원들이 굉장히 늘어났고 또 이 코로나에 생계형 창업자들이 중고 포트2 트럭을 사가지고 길거리 다니면서 노점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자본으로 창업을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게 노점이고 1,000만 원대 중후반 가격으로 푸드트럭 탑자 등을 개조를 갖다가 하기가 쉬워서 5, 60대 이 남성들이 이 거래를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성들은 보험 설계사가 되고 그리고 남성들은 노점상이 되어가고 있는 게 지금 이 한국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중년 그리고 청년들은 뭘 합니까? 자, 보험 설계사가 1년 새 15,000명이나 급증을 했습니다. 이상 급증, 글로벌 금융위기 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신규 지원자 수도 이례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입사 문턱이 낮고 정착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불황 때 설계사가 늘어나는데 자영업에 지금 문을 닫으니까 자, 이분들이 보험 설계사 하러 뛰어들었고 묻지마 보험 계약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상 꼬라지가 이런데 내년 1월 달에 가상화폐 과세를 하겠다고 또 연기를 했는데 국회는 또 내년 1월에 하지 말고 그 다음 1월에 하자고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보호를 하지 않고 세금만 걷냐? 사기 도박을 어떻게 보호를 합니까? 자, 그래서 내년 1월로 연기해 놓고 또 1년을 연기한다. 결국 대선 전에 가상화폐 과세하지 말자라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웃기고 자빠졌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여성은 보험 설계사하고 남성은 포트2 중고차 사서 노점상하러 다니는 세상, 그리고 그 집의 아들들은 알바해서 고인하는 세상. 그런데 고인 관련 과세를 내년 1월로 연기해 놓고 또 연기하자고 합니다. 참 기가 찬 세상입니다.